여러분, 혹시 자식이 태어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그 작고 붉은 손, 우렁찬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경이로움과 떨림을 말입니다. 그날,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된다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도 벅찼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단 하나, 이 아이만은 절대 다치지 않게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큰 시련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우리 손을 놓아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딸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 끝에 남겨진 감동과 여운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사람이 당신의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젊은 시절, 나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모든 것이 내 삶을 채웠지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해 함께 땀 흘리며 미래를 쌓아가는 평범한 삶. 하지만 세상은 잔혹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마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인생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그녀의 차가운 손과 눈앞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숨소리뿐. 수진아,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 말을 되뇌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홀로 육아를 시작하는 순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육체적 고단함은 견딜만 했지만, 심리적 압박과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 끊이지 않는 병치레, 그리고 내 마음 속 깊은 곳의 두려움.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침, 딸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힘을 냈습니다. 작고 소중한 손을 잡고 씩씩하게 웃는 눈빛을 보면 세상 모든 피로와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 순간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고단함과 외로움이 결국 우리 딸을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수진이와 함께한 날들은 말 그대로 전쟁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급하게 때우고 때로는 눈물도 참으며 하루를 버텼지요. 젊은 나이였지만 내 손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모든 피로를 덮었습니다. 길고 힘든 날들 속에서도 나는 딸에게 웃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작은 얼굴에 행복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지켜줄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식사, 교육, 건강, 친구 관계,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했죠. 그 과정에서 나는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한밤중에 병원에서 깨어진 아이를 안고 제발 아프지 말아라라고 중얼거렸던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웃음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 첫 말, 첫 그림, 모든 작은 성취가 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눈물 흘리며 힘들었지만 수진이의 한마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이 모든 고단함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나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수진이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나가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때론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고 내 개인적인 꿈과 욕심도 접어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고생과 희생 위에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아이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나는 매일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수진이가 드디어 대학을 졸업한 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병원을 개원한 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한 명 한 명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고생은 헛되지 않았구나. 아버지로서 나는 늘 수진이의 가능성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는 것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그 누구보다도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수진이의 성공은 단순히 직업적인 성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고생과 희생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환자들의 웃음, 건강해진 모습, 그리고 감사의 눈빛,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환자를 돌보고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응원을 계속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낼 수 있어.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날의 기쁨은 단순한 성공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지난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의 환한 미소 속에 나는 지난 세월의 헌신과 고생이 모두 의미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 아버지로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앞에도 곧 새로운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을 개원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환자 수가 계획만큼 늘지 않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과 관련해 압박이 들어왔고 공급 업체에서는 결제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밤늦게까지 서류와 계산기를 붙들고 앉아 답답한 눈빛으로 고민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버텨온 시간, 수진이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이런 순간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아버지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빨리 돈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 사람들의 요구와 압박은 끝이 없었고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딸을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정작 나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밤마다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위기는 단순한 재정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의 신뢰, 의료진의 사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까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나에게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련이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의 눈빛에서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고민하면 방법은 반드시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와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천천히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한 행복의 순간에서 벗어나 현실이라는 벽 앞에 서야 했습니다. 수진이의 꿈과 우리 가족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 번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운영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나는 이상한 현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알던 일, 바로 어제 일어난 일조차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잠깐 한눈을 팔면 어떤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약속 시간을 혼동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계산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집 주소가 떠오르지 않거나 수진이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몇 번씩 되묻기도 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나는 서서히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제 약속 기억하시죠? 수진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응, 맞아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일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두려움, 딸에게 폐를 끼치고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치매라는 그림자는 조금씩 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밥을 하고, 약을 챙기고, 서류를 확인하는 간단한 일조차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혼란과 불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밤, 혼자 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해져도 되는 걸까? 딸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때 느낀 공포와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앞으로 닥칠 현실을 준비해야 함을.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수년간 버텨온 삶을 지키기 위해 나는 계속 일상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혼란과 두려움은 매일 밤 나를 흔들었고 나는 그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억을 붙들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와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고 내 기억은 조금씩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내 상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잠깐만 계시는 거예요. 치료받으시고 나아지면 바로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위로와 설득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잠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요양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약간의 소독약 냄새, 복도마다 울리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나와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의 표정. 나는 그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데 멀리 수진이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오래전 유치원 앞에서 딸을 처음 혼자 보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언젠가 다시 만나 웃을 것을 알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이번 작별은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길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수첩에 딸의 이름과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왔다. 딸이 웃었다. 그 기록이 없으면 나는 하루 이틀 만에 그 순간을 잊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나를 보며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직 딸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 갑자기 수진이 얼굴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고 다시 돌아온 후에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딸의 얼굴만은 끝까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수진이는 매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오는 길에 사온 빵을 건네주며 마치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미안함과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요양병원은 몸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마음은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역할을 내려놓고 딸의 인생을 지켜봐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글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진이는 매번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료와 병원 경영으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아버지를 돌본다는 건 마음속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중에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면 저기 아버지가 있는 병원 건물이 서 있습니다.
수진이는 마음 한구석에서 늘 미안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냈다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아도 됐을까? 병원 일을 줄이면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환자와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일을 계속하면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고 줄이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수진이는 매일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 수진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혹시 또다시 누구세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겼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괜찮아.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든든하다. 그 말이 수진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만큼 자신은 아버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차 안에서 몰래 울고 다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음 환자를 맞이합니다. 아버지와 환자, 두 세상을 오가며 그녀의 하루는 늘 선택과 미안함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심지어 수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마저 희미하게 번져갔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옛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수진이. 아버지, 이날 기억하시죠? 우리가 바닷가 갔을 때요. 아버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나야? 그 순간 수진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은 분명 나였지만 그 기억의 끈은 이미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듯 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래, 나였구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수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 말에 나는 문득 안도했습니다. 내가 잊어도 이 아이가 기억해준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이, 이 손이, 이 목소리가 언젠가는 딸에게조차 낯설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이만은 알아보게 해달라. 기억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 그 손길이 전해주는 온기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온기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멀리 하늘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가 다가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고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고 수진이의 심장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불안하게만 생각했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저 수진이에요. 아버지, 딸이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말끝을 흐리던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눈물을 본 수진이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기억하면 되잖아요. 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던 순간 아버지의 시선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태어난 날 내 손이 참 작았었지. 그 순간 사라졌던 기억의 문이 잠시 열렸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회상이 밀려오듯 아버지는 그날의 온기와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 손이 이렇게 컸어요. 그 기적 같은 1분이 지나고 아버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그 순간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해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한마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 말이 곧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수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눈을 뜨면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숨소리가 점점 약해질 때마다 수진이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오래 있을게요. 걱정 말고 쉬세요. 그 말을 하면서도 수진이는 머릿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올 그 순간,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할까봐 미리 마음을 단단히 다잡는 연습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에게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번지곤 했습니다. 의사도 은근히 조언했습니다. 가족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리 해두세요.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 기억하지 못해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은 안 돼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수진이는 마치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품, 든든했던 등,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있음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별은 준비한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기계음마저 한 박자씩 느리게 들렸고 아버지의 숨소리는 마치 먼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던 아버지의 눈가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며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그 두 글자는 세상 어떤 말보다 무겁고 소중했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과 사랑이 그 한순간에 되살아난 듯 아버지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한테 해주신 모든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서 참 행복했어. 그 한마디에 수진이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이토록 따뜻하면서도 이제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갈라놓는 듯 아팠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든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지 않게 전할게요. 잠시 뒤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힘을 놓았습니다. 숨소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더 가늘고 잔잔해졌습니다. 수진이는 그 손을 꼭 쥔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눈은 끝없이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마지막 작별을 대신해 주듯 병실 안에는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 순간을 평생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날,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발걸음이 서서히 멀어지자 남은 건 싸늘한 바람과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오늘 수진이 왔다. 딸이 웃었다.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속 사랑만은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마시던 그 차향이 마치 그분의 목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좀 쉬어라.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수진이는 아버지가 계셨던 병실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문만 열면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아버지와 나누었던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웃을 수 있는 용기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환자를 대할 때 그 마음 한쪽에는 늘 아버지의 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의사로, 그리고 좋은 딸로 살아가겠다고.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분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온기가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는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유리 표면은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었지만 그 안의 시침과 분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지금도 내 옆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커서 의사 될 거예요. 아빠, 아프지 않게 해줄게요. 어린 글씨체가 웃음을 자아냈지만 그 종이를 붙잡은 손끝은 금세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던 그날,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들리던 파도 소리, 그리고 내 머리 위에서 울리던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유품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등 굽은 자전거 뒤에 태워 동네를 달리던 기억, 비 오는 날 우산 속에서 들리던 빗소리와 아버지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내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물건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속에 담긴 사랑과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겨준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 속에 깃든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환자 앞에 섭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길, 함께 걸었던 강변, 그 모든 곳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고 아버지 사진 속 미소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마치 대답이 들릴 것처럼 귀 기울여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저 잘 버티고 있어요. 환자분들도 잘 돌보고 있고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치고 햇빛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아버지가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 옆에 잠시 앉아 있자니 문득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시던 손길, 힘들 때마다 등을 토닥여 주시던 온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하늘 아래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내 환자들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만들겠다고.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가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